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핀란드 하면 껌에 첨가하는 자일리토를 떠올리거나 호밀빵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핀란드가 유명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라는 건데요. 자연이 깨끗해야 나라도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가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 핀란드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에게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다.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라도 말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핀란드인데요. 그만큼 이 시원한 맥주와 샌드위치조차 뇌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청렴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쯤인지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좀 애매한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 내역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네. 그만큼 투명하다는 거죠.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끔 뭐 탈세, 절세 이런 걸로 신문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유리알처럼. 그리고 그 실제 공직자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박사 수여를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뭐 행정 관료 출신이나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명예박사 학위를 주는 것 자체도 뇌물이라고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금기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노천에 이제 그 거리에 광장에 시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조차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요. 그래서 1995년부터 세계 그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나라의 그 투명도, 청렴성 이런 것들을 쭉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계속해서 최상위권에 그 계속 이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네. 그 10년 전에는 이제 1위,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나라, 청렴한 나라 1위로 연속 3년 연속 차지할 정도로 투명하고 청렴하고 부패가 적은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자연 환경이 좋으면 나라도 깨끗해진다. 이런 말이 좀 핀란드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핀란드 자연 보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미국의 이제 유명한 잡지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갑에다가 예. 50달러 정도를 넣어놓고 그 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한 200군데에 그 이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얼마나 그 돌아올까 회수가 예. 될까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나라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중에서 핀란드는 그 뭐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전체 200개의 지갑 중에 돈이 든 지갑 중에 116개가 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보면 회수율이 한 58% 되는데 예. 그 중에서 핀란드는 이제 3위, 그러니까는 10개의 지갑 중에 8개가 되돌아왔거든요. 그 1위와 2위는 이제 전체가 다 되돌아온 네. 10개 중에 10개가 다 되돌아온 그 노르웨이와 덴마크. 네. 그다음에 3위가 핀란드였고 그다음이 스웨덴.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가 이제 북유럽이란 말이죠. 예.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왜 이렇게 청렴한가? 그 핀란드를 비롯해서 보니까 이게 환경이 아주 네. 깨끗하고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 왔어요. 예. 그만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만여 개의 호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숲이 예. 그 많은 이런 나라인데 이것을 잘 지켜서 환경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네.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또 겨울도 길고 햇볕도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우울해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행복 지수라는 것들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예. 데서 착안해서 예.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핀란드 국민들이 평가하기에도 이런 환경 지수가 높아야,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수가 높아야 그 이런 청렴도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깨끗해야 나라도 깨끗해진다. 뭐 예. 이런 시민 사회도 깨끗해진다. 이런 걸로 나름대로 뭐 계산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핀란드의 어떤 기업들인데 나라 자체가 좀 부패가 없고 청렴한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업들도 이런 사회 문화와 어떤 전통이 이어져 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업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익 우선이나 성장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런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윤리 경영을 선언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구성원들이 기업의 구성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마련해서 계속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몇 예. 가지를 소개하자면 뇌물은 절대 주고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행동 지침으로 명시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런 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회사에 절대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정경유착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만연했었잖아요. 이런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명확해야 된다. 클리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그 외에도 개인 정보를 절대적으로 도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패를 막기 위한 깨끗한 기업 운영을 통해서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문화가 기업에도 많이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기업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이런 신뢰와 투명성, 그로 인한 경쟁력, 예.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주요한 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면 네. 핀란드의 어떤 국가 청렴도 또 기업의 부패 없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렴도 면에서 세계 43위라고 했습니다. OECD 34개 나라 중에서는 최하위권이죠. 27위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행정관제 공공부문 특히 이제 예. 정치, 정부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부패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데 일단은 권력이 이런 행정과 정치 부분에 너무 편협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서 그런 게 발생하고요. 특히나 소득 불균형의 문제 이런 예. 것들도 부패와 비리를 많이 또 양산할 수 있는 서식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전통적인 어떤 유교 문화 이런 것이 관좀 민비라든지 권력 지향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부패를 많이 낳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걸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떤 부패에 대해서 특히 기업의 부패에 대해서도 어떤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익 우선주의나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걸 또 용인하는 사회 문화가 예. 이런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김영란법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시행하기 이제 앞서서 예.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시행될 거로 보여지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부패도 척결되고 청렴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에서 좀 더 투명하게 열린 정부가 돼서 국민들에게 정말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하고 볼 수 있게 해서 참여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 사회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부패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와 정책 추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